야놀자는 인터파크에 기대서 뭘 하고자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인터파크는 죽어가는 플레이어잖아. 네, 그 죽어가는 플레이어를 싸게 산 거죠. 네, 근데 자신 있는 건 뭐예요? 야놀자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과 테크와 브랜드 파워와 그다음에 그 백단에 이 야놀자가 엄청난 플레이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지금 한번 설명드려보면 얘네가 자신 있는 거는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보다 일종의 그 숙박 시설에 대한 어떤 도매 상태, 홀세일러로서의 그 소싱 능력은 훨씬 커요. 네, 특히 이제 한국은 당연히 그렇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인터파크를 더 밸류업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보면 시너지가 클 수 있는데 네, 네, 이거가 시너지 크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인터파크가 주는 게 별로 없네 였는데 네, 반대로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키워줄 수 있다 생각하면 네. 예, 파급력이 크죠. 스카이스캐너를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인터파크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인터파크를 인수한 회사가 이제 야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한번 좀 보니까, 야놀자가 왜 인터파크를 인수했느냐라는 기사들이 대부분 야놀자가 이제 해외여행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다라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제를 통해서 제 가설을 한번 세워봤는데, 이 인수권은 첫 번째로 항공권 판매 플랫폼에서 이제 시작하는 고객들의 구매 여정 패턴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터파크가 판매하고 있는 항공권이 대부분 높은 비중으로 개별 항공권의 판매가 높고, 그리고 이런 채널이 이제 스카이스캐너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두 가지 이유로 이 야놀자가 구상하는 이 통합 OTA 플랫폼에서의 락인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고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파크가 낮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야놀자가 종합 OTA로서의 상품 포트폴리오 강화 측면에서는 이 인수가 긍정적이다라고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최근에 나온 이 기사고요. 그래서 이걸 감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보고 싶었던 것은 국내 해외 여행 시장의 성공을 위한 KSF는 무엇이고, 야놀자가 이 인수를 할 때의 의도와 인터파크가 이 KSF를 보강해주기 위한 강점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검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인터파크를 인수했던 것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를 예비한 그런 인수권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의 KSF는 저는 두 가지, 고객의 구매 여정에서의 각 플랫폼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통해서 고객들을 플랫폼으로 락인해준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어떻게 고객을 확보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확보한 고객을 어떻게 리텐션으로 끌어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고객 구매 여정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냐, 그게 그 밸류 체인이 총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국외라고 했을 경우는 항공권이 될 수 있고, 국내라고 했을 때는 이 교통수단, 그리고 한번 이제 그 교통수단이 확보된 다음에는 두 번째로 어디에서 숙박을 할 것이냐라는 이 숙박 예약, 세 번째로는 가서 뭐라고 놀 것이냐라는 액티비티, 이 세 가지가 크게 이 OTA에서의 가장 큰 밸류 체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내가 못하는 부분을 제휴해서 로컬이든 글로벌이든 제휴해서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체의 밸류 체인을 강화시키든지, 이 두 가지 방법으로서 이 플랫폼 각각의 플랫폼을 확보하는 방안이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객 경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이것을 활용을 했을 때 얼마큼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다시 한번 쓰고 싶은 느낌이 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이 시장에서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마이 리얼 트립이 코로나 이전에 국외로 고객들이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정말 재밌는 이 액티비티들을 이제 제공해 주면서 많은 락인 효과를 가졌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성공 요인의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이 야놀자가 해외 여행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부의 여건들은 준비가 되었는가? 과연 얘네들 어떤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 매출과 이 수익 재무 상황은 매우 좋습니다. 2017년에 54억이었는데 20년에 매출이 거의 3천억. 보니까 매년 1.5배, 2배씩 성장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찾아보면서 정말 놀라운 회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가 돼서 영업이익이 109억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1위 여행사인 하나투어가 1150억 손실받고 모두투어는 105억.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저렇게 좋은 상황을 이제 갖고 왔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제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2조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자금 상황은 매우 여유롭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20년 매출액이 3천억에다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두 번째 보시는 이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의뢰 알고 있었던 야놀자, 뭐 모텔 대지랩이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야놀자의 이미지인데, 숙박 예약이 60%,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40%, 그리고 호텔 운영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런데 숙박 예약도 이제 호텔, 모텔, 펜션, 리조트를 이제 고르게 분배를 시켜서, 현재 지금 다른 업계들 같은 경우는 호텔이 그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호텔에서 워낙 예약이 없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놀자는 펜션과 리조트 이쪽 부분에서 거의 300% 이상의 매출 승진장을 이루면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가져갈 수 있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PMS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객실 관리 B2B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2위 업체를 이제 인수해 나가면서 오라클에 이어서 이제 세계 2위 지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어, 야노자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트래블 테크 기업으로서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17년 대비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10개 정도의 회사를 계속 인수해 나가면서 자신의 분야를 급속도로 확장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도 좋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지금 숙박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내에서의 교통수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티비티 같은 경우도 다 포트폴리오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 야놀자가 지금 한 가지 이 항공권과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존재감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야놀자가 표방하는 슈퍼앱,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앱이 되려고 한다면 이 해외여행 부분과 항공권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야놀자는 지금 이 인터파크를 인수하면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적절한 시기다라는 것은 이 부분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외여행 시장에서 이 인터파크의 강점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인터파크가 오랫동안 이것을 영위해 보다 보니까 항공권을 예매할 때 그 인프라들, 뭐 검색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제 오퍼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이제 볼륨으로서 가져올 때 영업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바잉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이게 이제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인터파크를 가져오는 것이 분명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항공권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고객들의 구매 여정 패턴 트렌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야놀자 같은 경우는 20, 30%가 대부분의 고객들인데, 이 고객들은 이 플랫폼을 한꺼번에 플랫폼 내에서 항공권과 숙박, 액티비티를 모두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체리피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매우 스마트한 고객들이다 보니까 항공권만큼은 이제 자신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지 않나라고 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국내에서 이 스카이 스캐너가 거의 독점적인 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패키지 여행은 하나와 모두, 그리고 항공권은 인터파크에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스카이스캐너가 저희 국내에 진입한 이후로부터 점유율이 54.2%, 그러니까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피디아나 아고다 같이 해외 OTA와 그 교류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좋은 항공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객들의 구매 여정에서 스카이스캐너가 정말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느냐라고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수수료를 1.3에서 1.7%로 바로 인상을 했는데, 우리의 세 개 모두 대표적인 회사들이 모두 보이콧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3개월 후에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장에 진입을 했지만은 워낙 강력한 벽에 무너져서 3년 만에 철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네 번째로 이제 인터파크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카이스캐너를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매출은 매우 좋습니다. 1151억이고 영업이익도 90억, 그러니까 한 10% 정도 나오고요. 점유율도 1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내부적인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시면 수수료 수익이 82%, 광고 수익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 수수료 수익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수료 수익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대량의 항공권을 판매를 하면서 얻는 이 볼륨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텔과 패키지 상품으로 이 크로스셀링으로 나오는 이득은 많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항공사로부터 바잉 파워를 가지고 싸게 가져오는 도매가로 갖고 오는 이 항공권을 판매한다라는 건데, 하나와 모두와는 다르게 하나와 모두는 자신의 항공권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파는 거에 대비해서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FIT, 그러니까 개별 자유 여행의 중심으로 성장한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항공권 볼륨 인센티브는 거의 제로 마진에 근접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된 채널은 스카이스캐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매출액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한 점유율도 가지고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제로 마진에다가 채널은 이제 스카이스캐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파크가 과연 이 항공권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그 야놀자에게 얼마만큼의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고요. 물론 야놀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숙박이라든지 액티비티에 묶어서 크로스셀링으로 항공권을 가져갈 수 있지만, 야놀자가 가지고 있는 주요 고객층인 20, 30대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까지 했던 패턴들, 그러니까 항공권을 스카이스캐너로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야놀자라든지 다른 OTA 가서 구입을 하고, 이 방식을 깨기에는 인터파크만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파크를 인수한 것이 과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 사업, 그러니까 이 투어 사업 말고 엔터 사업이 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 것이라 보이고요. 이제 음원이나 음반, 제작 투자가 이제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작 투자. 저희 나라에서 뮤지컬 관련해서는 2위 사업자로 볼 수 있고, 블루스퀘어라든지 이런 대관 쪽에서도 뮤지컬에서는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야놀자가 표방하는 종합 OTA로서는 이제 인터파크가 줄 수 있는 시너지가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같은 경우는 항공권 예매 시장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 야놀자가 인터파크 합병으로서 이제 해외 시장 진출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시너지가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야놀자가 전반적으로 추구하는 휴식, 오락, 숙박 여행에서 이 상품성의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것에서는 긍정적이다. 또한 이제 인터파크가 워낙 또 싼 가격에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시너지는 가지고 갈 수 없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항공권 예매 시장의 특성상 야놀자의 인터파크 합병으로 인한 해외 시장 진출 시너지 크지 않을 것. 요거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뭐 조금 음, 작은 얘기들이니까. 네, 그러면 핵심적인 거는 인터파크가 속해 있던 기존 시장, 항공권 시장을 지금 주로 얘기를 해주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인터파크와 야놀자의 합병에서 시너지가 나는 거는 인터파크가 가지고 있던 항공권 시장에 의해서 날 거다라는 가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난 거죠. 네, 항공권 시장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얘기해 보죠. 항공권 구매는 이제 GT 또는 FIT라고 하는 그 여행자 형태에 따라 달라지죠. 네. 그룹 투어는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등등해서 여전히 지금 점유율이 높은 건가요? 어, 패키지 여행 말씀 주시는 건가요? 네, GT가 패키지 여행이죠. 그룹 네네. 투어. 네. 여전히, 현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는 지금 전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는 하나 모두가 이제 1, 2였고요. 그러면 그 항공권도 거기에 의해서 다 소진이 되는 거고. 아, 그죠? 그쵸. 네. 음. 네, 그러면 뭐 위드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에도 똑같은 양상으로 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음. 네, 그러면 FIT는 여기서 지금 점유율이 54%라고 했던 거에 스카이스캐너가 그 FIT를 대부분 다 먹는다라고 봐야 되나요? 이 지금 점유율이라는 게 네. FIT 고객의 54%인가요? 아니면 전체에서 54%인가요? 전체에서 54%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20% 정도는 이제 OTA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 FIT를 스카이스캐너가 전체를 다 가져간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체 GT와 FIT를 합친 것 중에 54.2%면 네. FIT의 상당 부분을 다 스카이스캐너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숫자가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FIT 중에서 스카이스캐너는 뭐 80%, 90% 정도 먹는 거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인터파크가 항공권으로 가지고 있는 규모가 굉장히 작을 텐데. 작았나요? 2018년 기준으로? 아, 제가 지금 당장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네.
음, 근데 작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일단 1,000억 정도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고, 그게 그 항공권 티켓을 팔아서 남는 수수료? 네. 그리고 이제 점유율은 10%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10%가 전체 여행객의 10%, 네. GT와 FIT를 합친? 네. 음, 오케이. 자, 그러면, 음, 그럼 그 이후에도, 포스트 코로나에도 그 정도는 가져갈 거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네. 그 정도의 것만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 야놀자가 그걸 산 거죠, 뭐, 그냥. 그죠? 네. 음, 그 전체 해외 여행객 중에 10% 정도의 마켓쉐어를 내가 사서 그 기반으로 해외에 숙박업을 좀 더 확산하겠다. 네. 그럼 시너지가 없을까요? 음, 저는 이제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제 야놀자가 2018년부터 표방하는 것이 슈퍼앱,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가지를, REST를 몽땅 우리 앱에서 다 가져가는 종합 OTA로 넘어가겠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야놀자가 그 표방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휴식, 오락, 숙박 이 세 가지는 웬만큼 야놀자가 지금 자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고 국내 여행에서는 야놀자가 70%의 독점에 가까운데 해외에서의 지금 마지막 이 연결고리를 과연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숫자로서 야놀자가 만족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야놀자의 목적은 이것을 이제 고객들을 자신의 앱으로 들고 와서 락인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스카이 스캐너를 한번 거치고 들어오는 고객들이 물론 영업이익이 10% 되긴 하지만은 야놀자의 목적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좀 살펴봤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스카이 스캐너를 쓰는 FIT는 숙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 FIT는 자기가 다 알아보잖아요. 네, 그러면 야놀자 쓰지 않을까요? 야놀자가 만약 해외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네, 자, 그러면 야놀자를 통해서 숙박을 예약하고 스카이 스캐너를 통해서 항공권을 예약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네, 자, 그렇게 하면 불편하죠. 그쵸. 음. 그래도 그게 좀 더 싸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FIT들은 그렇게 하죠. 네, GT는 다리에 있는 거 편하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그리고 좀 싸니까 다 합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야놀자가 어쨌든 해외로 좀 세게 숙박을 이제 확장을 한다. 숙박 서비스를. 거기에 휴식 오락도 같이 더해야겠죠. 그러고 나면 남는 거는 항공권인데 10%의 인터파크가 그 수혜를 입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터파크가 10%이기 때문에 야놀자가 누릴 수 있는 시너지는 크지 않을 테지만 야놀자가 해외로 확장되면서 그 수혜를 인터파크가 가져가고 항공권 판매에 좀 더 확대 추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스카이스캐너보다 그냥 항공권 티켓으로만 보면 싸진 않아. 음, 쌀 수가 없죠. 스카이스캐너가 훨씬 더 이제 이 공급 능력이 좋으니까. 네, 그런데 야놀자하고 같이 해서 숙박을 하려다 보니까 합치니까 더 싸네가 되는 거죠. 스카이스캐너와 그 야놀자는 제휴 안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야놀자와 인터파크는 제휴하겠죠. 네, 같이 여기서 하시면 추가 할인 뭐 이런 걸로. 네,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 할 수 있는 오락과 뭐 특전 뭐 이런 게 막 더해지겠죠. 네, 그리고 또는 야놀자의 숙박 여기는 인터파크에서 항공권 끊어야만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네, 제한을 걸거나. 그러면 인터파크의 항공권 시장 점유율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에서 야놀자는 인터파크에 기대서 뭘 하고자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인터파크는 죽어가는 플레이어잖아. 네, 그 죽어가는 플레이어를 싸게 산 거죠. 네, 근데 자신 있는 건 뭐예요? 야놀자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과 테크와 브랜드 파워와 그다음에 그 백단에 이 야놀자가 엄청난 플레이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한번 설명드려보면 얘네가 자신 있는 거는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보다 일종의 그 숙박 시설에 대한 어떤 도매 상태, 홀세일러로서의 그 소싱 능력은 훨씬 커요. 네, 특히 이제 한국은 당연히 그렇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인터파크를 더 밸류업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보면 시너지가 클 수 있는데 네, 예, 이거가 시너지 크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인터파크가 주는 게 별로 없네 였는데 네, 반대로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키워줄 수 있다 생각하면 네, 예,
파급력이 크죠. 스카이스캐너를 이기는 유일한 항공권 도메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만큼 야놀자는 지금 숙박과 여행, 오락, 휴식에서 파급력이 세다는 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을 때, 야놀자가 이제 국내에서의 강자 플레이어인데, 이제 지금 항공권을 구입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20, 30대가 가장 주요 고객층이고, 그리고 가격에 민감한 20, 30대라고 봤을 때 해외에 있는 이 호텔이라든지 숙박업을 항공 이후에 고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미 이 스카이스캐너 같은 경우는 중국이 모기업이면서 트립닷컴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조금 매우 큰 대기업을 이제 모기업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숙박업을 고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스카이스캐너가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스카이스캐너가 누구랑 어떻게 전략적으로 제휴할지는 한번 봐야 될 건데, 네, 인터파크와 스카이스캐너의 조합보다는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조합이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인터파크가 지금까지 먹고 있던 시장에서 더 먹을 수 있는 거는 맞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카이스캐너의 저기 중국 본토 시장에서의 점유율 이런 거는 인터파크는 생각도 안 할 거예요. 네, 예, 그거를 논하지 않아도 지금보다 밸류업이 되는 거니까 가능한 음, 시너지고 가능한 합병인 거죠. 네, 음. 그리고 야놀자는 어 아까 위에서 사스 하나 뭐 인수했잖아요. 네. 아, 이거 PMS. 예, PMS? 네, 예, PMS를 인수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죠. 네, 객실 관리의 정보를 요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고 그거를 소싱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어요. 음, 그럼 중국이나 동남아의 객실도 자기가 먼저 아는 거죠. 아, 여기 비는구나. 아, 이 네, 정도 가격이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구나. 이런 거. 네, 그래서 홀세일러로서의 그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음. 자, 그러면은 그거를 활용해서 스카이스캐너의 그 관계사 또는 계열사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트립닷컴 이런 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보다 우위에 설 수도 있다. 네, 자, 그러면 해외에서도 나름 야놀자는 되게 파급력이 커질 거고 그거를 활용해서 인터파크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음, 그리고 어차피 인터파크는 중국인들이 인터파크 써가지고 뭘 하길 바라지 않을 거고 네, 한국인들이 동남아로 가거나 해외로 갈 때 항공권 구매를 2배, 3배만 늘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뭐 완전 밸류업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네네, 싸게 산 거지. 예. 그럼 엄청난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네, 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이 시너지를 보실 때는 A에서 B로도 봐야 되지만 B에서 A로도 봐야 되고요. 그렇게 서로서로 일방향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르게 봐야 될 것도 있어요. 음, 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시너지는 더 있을 수 있다.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번에 주셨던 피드백 중에 이제 그 스토리텔링 쪽으로 한번 좀 보강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청크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가설을 처음에 이제 만들고 그 가설 드리븐으로 해서 가설에 맞게 스토리를 한번 제공을 해봤는데 음. 혹시 이게 좀 잘 진행이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전보다는 훨씬 더 스토리텔링스러워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레스가 있는 것 같고, 아, 제가 네, 논의 초반에 이런 거는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라고 계속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FIT가 뭐 몇 퍼센트고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봤던 거는 그게 네.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온다. 아니,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네, 예, 정확하게 이게 딱딱 분명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정보는 많은데 실제로 스카이 스캐너가 어떤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서도 제가 이제 이 결론을 이 두 가지에서 요 시너지가 없다라는 거에 집중해 보자. 네, 그리고 스카이 스캐너가 항공권을 점령을 해 놨는데 독점하고 있는데 인터파크가 어떻게 될지를 가지고 결론을 냈던 거를 좀 더 집중해 보자라고 했던 이유가 그게 너무 포커스가 좀 덜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렇게 결론 내면 항공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항공권 시장에서 어쩌고저쩌고를 얘기한 건가 아닌가 약간 애매한데 그걸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좀 부각시켰으면 좋겠다. 네, 네, 해외 시장 진출이 핵심인 거고 그거에 인터파크의 항공권 판매 마켓 쉐어가 되게 핵심이다. 근데 네, 그건 스카이스캐너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네, 시너지가 없다.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네, 음.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 가다가 중간에 이제 초기 플랫폼 선택지로서 뭐 이렇게 다른 이점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항공권 얘기에 계속 집중해서 스토리텔링이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 네. 음. 그러면 전반적인 스토리 플로우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항공권에 포커스 돼서 나오는 스토리 전개는 좀 아쉽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초반 어딘가에서 핵심은 항공권이다. 네,
그걸로 이제 정리가 돼야 되죠. 아, 네네.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아, 이게, 구매 여정에서 플랫폼 확보, 밸류 체인 확보 방안 뭐 쭉 보고, 여전히 이제 그 기계적으로 분릿을 나누는 게 보인다는 거죠. 아, 네. 그리고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한 내부 여건, 이런 거 보고, 한참 뒤에 이제 인터파크가 어떤 면에서 뭐 어떻게. 근데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아, 네. 마켓 시어가 어떻다 저떻다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거는 아, 되게 여기에만 집중돼 있잖아요. 네. 다른 얘기들은 들으면 좋은 얘기지만 이게 뭐 결론하고 어떻게 연결되지? 그러니까 핵심은 자, 그 인터파크를 야놀자가 인수했는데 그 핵심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항공권 티켓에 대한 마켓 시어를 늘릴 수 있냐 없냐가 막 그 이 시너지를 발생시키느냐 아니냐의 핵심이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될 거면 처음부터 그런 얘기들로 쫙 이제 포커스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다이버스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빨리 그 핵심에 찌르면서 들어가 있다. 이 스토리를 만들려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스토리를 만들려면 그거에 집중해서 계속 스토리 전개가 돼야 되는데 네. 다 펼쳐가지고 분리 포인트 하나하나 다 검토하면 그거는 스토리텔링이 아닌 거죠. 아, 혹시 그 첫 번째 요번에 가설은 혹시 어땠을까요? 가설이 좀 벙벙했는지 아니면, 음. 여기의 가설과 저기 그 뒤편에서의 결론이 좀 다르네요. 고객 락인 시너지 효과. 고객 락인 시너지 효과. 고객 락인 시너지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플랫폼에 고객들이 들어와서, 이 모든 플랫폼에서 세 가지 밸류체인을 모두 다 영위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신 거는 스카이스카너가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락인 효과가 크지 않다. 네. 음. 뭐 이렇게 그냥 그 판단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네. 이런 스테이트먼트 자체는 구체적이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아, 네네. 이렇게 좀 밑에 다만 이런 것들을 좀 빼도 될까요? 뭐 그런 거 많이 나니까 뭐 아, 빼셔도 네. 되고 들어가도 뭐 네. 그거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뭐 평가할 건 아니잖아요. 네네. 뭐 한자 한자 가지고 품평할 건 아니니까 네.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